호남불교 전개와 유산에 대한 강의를 맡은 이계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역사 문화에 있어서 불교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은 왕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불교로서의 호남불교의 그 위상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강의는 익숙하지만 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먼저 불교란 무엇인가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이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보와 사막입니다. 삼보는 세 가지의 보배란 뜻이죠. 불보와 법보와 승보를 말합니다. 불보는 부처님을, 불상이겠죠. 법보는 부처의 가르침, 불경이죠. 승보는 쌍카, 승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불보, 법보, 승보에 대한 예경을 하는 것이 이 삼보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사막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했죠. 불교는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막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말합니다. 계율은 불자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죠. 소극적인 의미의 계율이 있고 적극적인 의미의 계율이 있습니다. 금지 사항도 있고 권장 사항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선정은 불교 수행을 의미합니다. 선정은 익숙하지 않으시죠? 선정 참구의 줄임말이 참선입니다. 이제 좀 아시는 단어가 나오죠. 불교의 수행이랄지 실천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선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는 불교의 이론적인 공부를 의미하죠. 경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감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전을 본다, 이제 그런 뜻이죠. 불교 이론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은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 이론과 실천, 수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수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불교 수행 공간이 되겠죠. 불교에서는 이걸 삼원이라고 합니다. 계율을 공부하는 유론이 있고요. 경전을 공부하는 강원이 있고 참선하는 선원이 있습니다. 유론, 선원, 강원을 삼원이라고 합니다. 유론, 선원, 강원에다가 염불원을 더한 곳이 총림입니다. 우리나라의 총림은 종합적인 불교 수행 도량인데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 8군데, 태고종에 1군데 이렇게 총 9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3개의 총림이 있죠. 송강사를 중심으로 하는 조계총림, 백양사를 중심으로 하는 고불총림, 그리고 태고종의 서남사를 중심으로 하는 태고총림, 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림의 숫자로만 봐도 한국 불교에서 호남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호남 불교의 역사적인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파되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에 전파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은 백제에 속하는 지역이었죠. 이제 백제에 처음 불교가 전파된 것은 침유왕대에 불교가 공인되어졌습니다. 마라난타 스님이 동진에서 건너와서 백제 왕실의 불교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성시대, 한성을 중심으로 해서 왕도 중심으로 불교가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호남 지역은 왕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방불교죠. 왕도에서 지방불교로 확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백제 말기에 이르러서야 우리 지역에 불교가 전파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사찰 기록에 의하면
백제 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몇 개의 사찰이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서 사찰의 연원을 자꾸 올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교 사찰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백제시대의 유물로 출토되는 절터가 있다면 불교가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읍에서 발견된 백제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 월남사지에서 발견된 백제시대 기와, 와당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제 말기에 이르러서 정읍이나 강진 지역에 불교가 전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는 나중에 신라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통일신라의 영역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이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 지역의 불교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구례 화엄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전라북도 김제의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산 불교, 모악산 불교가 꽃을 피웠습니다. 화엄사는 말 그대로 화엄종 사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제 그 모악산의 귀신사는 화엄종 사찰이었습니다. 화엄사나 귀신사나 의상 화엄종교 10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상 스님이 창건한 건 아니죠. 의상 스님이 창건한 사찰도 있고 의상 스님의 제자들, 손제자들에 의해서 의상 화엄종교 10찰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영주 부석사가 가장 대표적인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죠. 우리 지역에 있는 화엄사는 의상과는 다른 연기라고 하는 스님이 화엄사를 창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기 스님은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뭐 연기와 같은 그런 스님으로 때로는 괴물인 연을 타고 와서 연기라고 했다. 이런 설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전라도 동부 지역에서 출토되어서 1178년에 세상에 공개된 아주 중요한 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라화엄경 사경입니다. 신라화엄경 사경은 정식 명칭은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 주본입니다. 국가적 문화재입니다. 이 화엄경 사경의 발문에 의하면 연기 스님은 경덕왕대의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황용사의 승려였습니다. 근데 그는 화엄경을 사경을 해서 우리가 그 신라 시대에 화엄 사경이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보물입니다. 이 그 화엄경은 60권본이 있고 80권본이 있고 40권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경은 80권본 화엄입니다. 그러니까 의상대사와는 다른 연기 스님의 화엄경의 특성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화재이죠. 이 화엄경 사경의 그 발문에 따르면 754년 여름에 시작을 해서 그 이듬해 6개월 14일 만에 2월 15일이 부처님 열반일이거든요. 근데 하루 전에 2월 14일에 완성을 한 그 화엄경 사경을 조성한 사람들은 무진주와 완산주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역의 호남 지역의 사람들이 이 화엄경 사경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경에 따른 고급 기술이 필요하겠죠. 경주에 왕경인이 와서 보다 그 섬세한 중요한 기술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합작품으로 신라 화엄경 사경이 조성되어져서 아마 석탑 안에 보관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절인지는 알 수가 없죠.
일제 시대에 이 신라 화엄경 사경이 발견되어졌는데 전해지기를 전라도 동부 지역에서 나온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동부 지역에서 화엄 사찰은 단연코 구례 지리산 화엄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라 백지 묵서 대방광골 화엄경 주본의 봉안처는 구례 화엄사 사사자 상층 석탑의 법사리로 이렇게 봉안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엄경 사경을 왜 조성했느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주신 아버님의 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케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근데 일체 중생 그 성불은 의례적인 표현이고요. 보다 절실한 의도는 바로 첫 번째, 은혜를 주신 아버님의 원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화엄 사상은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개체로서의 특성을 발현하는, 그래서 이 중앙 집권적인 이런 지배 체제에 어울리는 사상이었습니다. 신라 중대는 중앙 집권 체제였죠. 그래서 화엄 사상과 같은 이런 중앙 집권 체제의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그런 그로서 이렇게 성황을 이루었고, 이런 화엄학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종과 함께 당시에 유식학의 바탕을 둔 법상종도 우리 지역에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제 금산사가 그 진표 율사가 중창한 김제 금산사가 이런 법상종 사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중대에는 이와 같이 화엄전과 법상종과 같은 이론 불교, 관념 불교가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교는 종교잖아요. 종교는 좋은 이론과 또 사회 속의 실천이 함께 해야 되죠. 이론과 실천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라 중대의 이렇게 화엄불교, 유식불교, 화엄종과 법상종의 불교는 이론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9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이런 이론적인 불교를 비판하면서 실천을 강조하는 선종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선종은 중국에서 발달한 불교 종파입니다. 북종, 남종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어지죠. 9세기 초반에 전래된 선종 불교는 남종 계통이었습니다. 남종선이었습니다. 강서종이었습니다. 강서와 호남 지역에서 크게 성황을 이뤘었죠. 강호라고 하는 말 아시죠? 지역적으로는 강서성과 호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서지방, 호남지방에서 성행한 불교를 신라 승려들이 유학을 해서 그곳에서 선종 승려로부터 인가를 받고 귀국을 해서 신라의 선종 불교가 전래된 것입니다. 남종선을 신라에 처음 전한 사람은 도의였습니다. 도의는 헌덕왕 13년 821년에 교종불교 사회인 신라의 중국의 남종선을 전한 최초의 선종승려였습니다. 근데 교종불교가 이 배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의 스님은 설악산에 응거하면서 그의 법을 염거와 채징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이 채징이 가지산 보림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산문을 개창하게 되죠. 도의 스님보다 5년 뒤에 흥덕왕 1년 826년에 남종선을 전한 사람은 홍척이었습니다. 이 홍척은 당시 국왕인 흥덕왕과 선강태자의 도움을 받아서 실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실상산문을 개창했습니다. 실상사야말로 신라 구산서문 가운데서 최초의 선종 가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곡성 태안사를 중심으로 해서 홍척이 독리산문을 개창하게 됐죠. 그리고 장흥 보림사의 채징선사가 도의의 선법을 개성한 손자 제자인 채징선사가 가지산문을 개창하게 되면서 남원의 실상산문,
곡성의 독리산문 그리고 장흥의 가지산문을 개창하게 되죠. 그리고 또 화순 쌍봉사에도 철감선사가 쌍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자산문을 개창하는 틀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 구산산문 가운데 4개의 산문이 호남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호남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적 확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호남 지역이 선종 불교의 요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교는 선종 계통입니다. 조계종도, 태고종도 선종입니다. 이런 조계종, 태고종의 근원이 선종이었고 이 선종의 요람인 지역이 바로 이 호남 지역이었음을 아주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 사진은 장흥 보림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산문을 개창한 보조선사 최징의 비입니다. 보림사 대웅전 바로 옆에 있죠. 또 이 부도는 곡성 태안사의 적인선사의 부도인데 독리산문을 개창한 그런 큰 스님이었죠. 이 선종산문은 왕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종불교가 성행했다면 지방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고 지방적 확산을 한 지방불교, 지역불교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 선종사찰은 앞서 이야기한 남원 실상사, 장흥 보림사, 강제 무의사, 화순 쌍봉사, 곡성 태안사, 광양 옥륜사, 구례 연곡사가 대표적인 선종 사찰이죠. 이 선종 사찰은 신라 말에도 선종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오늘날에도 한국불교를 견인하는 중심 사찰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라에 이어서 고려시대가 이제 전개되죠. 고려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불교였습니다. 왕실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전 국민의 그 후원 아래에 국가불교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죠. 고려 시대는 무신난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고려 전기 사회를 이끌어간 것은 무신 귀족들이었죠. 교종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는 화엄종 법상종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불교가 대립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었죠.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은 선종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교종 가운데서도 화엄종과 법상종이 이런 대립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런 교종 내부의 갈등, 교선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대곡사 의천의 천태종 개창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려 정기의 불교는 무신난을 계기로 해서 급전직하 붕괴되어 버리죠. 무신난으로 해서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되어지면서 고려 정기의 불교가 풍지박살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려 전기의 이런 타락한 승풍, 또 대립과 분열하는 이런 불교를 비판하면서 철시 무인 정권 하에서 불교 개혁 운동이 왕도인 격영이 아닌 각 지방에서 곳곳에서 불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강진을 중심으로 하는 백년결사, 또 순천 송강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예결사가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예결사 도량인 송강사, 또 천태종 불교 결사인 백인사가 고려 후기의 불교 결사에 가장 두드러진 대표성이 있는 이런 불교 결사였죠. 정예결사를 제창한 스님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었죠. 그는 정예상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선정과 지혜 둘 다 닦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선정과 지혜는 앞에서 살핀 바 있는 사막 가운데 선정 지혜가 나왔었죠. 그러면 왜 계율은 말하지 않느냐? 계율은 공통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승려라면 당연히, 불교라면 당연히 공통 필수니까요. 그러니까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과 지혜를 닦자고 하는 것이 보조 진울스님의 정예결사 운동입니다. 정예쌍수라고 하고 또 방법론적으로는 도너 점수를 주장하기도 했죠. 이것은 그 조계종의 불교 결사 운동이었고 또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강진의 백년사를 중심으로 해서 천태종 승려인 원묘국사 요새 스님이 정토 참회 연불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백년결사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강진 백년사뿐만 아니라 저 상주의 백년사를 세워서 이렇게 강진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에까지 백년결사 운동이 일어나게 한 곳이 강진 백년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려 후기 불교를 대표하는 것은 송강사의 정예결사, 강진 백년사의 백년결사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고려 후기 불교 결사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